안녕하세요. 로트의 주식 데스크입니다. 주식을 초보자들을 위하여 봉 차트, 캔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만들었습니다. 캔들 차트의 기초부터 다양한 캔들 패턴의 의미와 활용 방법, 그리고 실전 적용 시 주의할 점까지 폭넓게 다룰 예정입니다. 차분히 끝까지 들어주시면 캔들 차트를 해석하는 능력을 한층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강의의 흐름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캔들 차트의 구성과 양봉, 음봉의 의미를 알아보고 캔들의 길이에 담긴 투자 심리를 해석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기본적인 캔들 패턴들을 소개하고 이어서 추세 반전형 패턴과 추세 지속형 패턴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차트에 이러한 분석을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캔들 차트의 구성, 시가, 종가, 고가, 저가, 몸통과 꼬리. 먼저 캔들 차트란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캔들 차트는 하나의 봉 모양 막대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의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예를 들어 일봉 차트의 하나의 캔들은 하루 동안의 가격 움직임을 요약한 것입니다. 시가는 해당 기간의 첫 거래 가격, 종가는 마지막 거래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가는 기간 중 최고 가격, 저가는 기간 중 최저 가격이지요. 이 네 가지 가격 정보로 캔들 봉을 그리게 됩니다. 캔들에서 몸통이라 불리는 두꺼운 직사각형 부분은 시가와 종가 사이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시가보다 종가가 높다면 몸통을 보통 붉은색으로 표시하여 상승을 의미하고, 반대로 종가가 시가보다 낮다면 파란색으로 표시하여 하락을 의미합니다. 몸통의 윗부분은 시가와 종가 중 더 높은 가격에 해당하고, 몸통의 아랫부분은 두 가격 중 더 낮은 가격을 가리킵니다. 한편 몸통 위아래로 가는 선이 길게 뻗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꼬리라고 부릅니다. 윗꼬리는 해당 기간의 고가 지점까지 뻗은 선이며 아랫꼬리는 저가 지점까지 뻗은 선입니다. 요약하면 몸통은 시가에서 종가까지의 구간, 꼬리는 몸통을 넘어선 고가와 저가 부분을 나타낸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캔들 안에 들어있는 정보만으로도 그 기간 동안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몸통의 길이와 꼬리의 위치를 보면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 겨루기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캔들 차트의 기본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났는가, 그리고 중간에 어디까지 올랐고 내렸는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가의 움직임과 투자 심리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러한 캔들의 구조를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봉과 음봉의 의미. 다음으로 캔들 차트에서 자주 언급하는 양봉과 음봉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양봉과 음봉은 시가 대비 종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색깔로 표현한 것입니다. 양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높게 끝난 경우의 캔들로 일반적으로 붉은색 또는 흰색으로 표시됩니다. 양봉이 나타났다는 것은 해당 기간 동안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죠. 이는 시장에서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우세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투자자들의 심리를 비유하자면 사고자 하는 사람이 팔고자 하는 사람보다 많아 가격이 밀어 올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봉이 많다는 것은 시장 분위기가 대체로 긍정적이고 상승 추세임을 시사합니다. 반대로 음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낮게 끝난 경우의 캔들로 파란색 또는 검은색 등으로 표시됩니다. 음봉이 세워졌다면 가격이 내려갔다는 의미이며 해당 기간에는 매도세가 매수세를 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팔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 가격이 눌렸다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음봉이 연이어 나타나면 시장 심리가 부정적이고 하락 추세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차트 서비스나 나라마다 색상 표기 관례가 다를 수도 있지만 이 강의에서는 국내 증시에서 흔히 쓰는 색깔인 빨간 봉은 상승, 파란 봉은 하락 개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양봉은 해당 기간 가격 상승, 음봉은 가격 하락의 결과이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그날의 시장 분위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캔들의 길이와 심리 해석. 이제 캔들의 크기, 즉 몸통의 길이와 꼬리의 길이가 담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양봉이라도 몸통이 길게 나타난 양봉과 짧게 나타난 양봉은 내용이 다르고 꼬리의 유무나 길이에 따라서도 투자 심리가 달라집니다. 먼저 몸통의 길이부터 보겠습니다. 몸통이 긴 캔들은 시가에서 종가까지 가격 변동폭이 컸다는 뜻입니다. 특히 양봉의 몸통이 아주 길다면 장중 내내 강한 매수세가 이어져 종가가 시가보다 훨씬 높게 마감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해당 기간 매수 세력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했음을 보여주며 시장에 긍정적인 뉴스나 강한 상승 모멘텀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몸통이 긴 음봉은 매도세가 강하게 작용하여 종가가 시가보다 훨씬 낮아졌음을 의미하죠.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팔았다는 신호이므로 악재 발생이나 투매 심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몸통이 길수록 해당 기간 한쪽 방향으로 힘이 강하게 작용했고 거래도 활발했음을 나타냅니다. 반면 몸통이 짧은 캔들은 시가와 종가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가격이 시작한 곳으로 되돌아와 마감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었거나 거래가 한산했던 상황일 수 있습니다. 몸통이 매우 짧아서 시가와 종가가 거의 같은 경우 도지형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강한 방향성이 없이 하루를 마쳤다는 것을 뜻합니다. 투자자들이 관망하며 추이를 지켜본 날이거나 매수 매도 공방 끝에 결국 힘의 균형을 이룬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윗꼬리와 아랫꼬리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는 것은 장중 한때 고가가 높이 형성되었지만 끝까지 유지되지는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양봉인데 윗꼬리가 길다면 한때 큰 폭의 상승이 있었으나 장 마감까지 그 상승분 일부가 반납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점 부근에서 매도세, 즉 차익 실현이나 매물 출회가 나와 상승폭이 제한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상승 추세의 말미에 긴 윗꼬리가 자주 보인다면 점차 매수세가 힘을 잃고 있음을 의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랫꼬리가 길다는 것은 장중 한때 가격이 크게 떨어졌지만 다시 반등하여 회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저가권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어 종가를 끌어올렸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낮은 가격대에서는 사려는 수요가 많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으며, 하락 추세의 말미나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서 긴 아랫꼬리가 나타나면 하락세가 둔화되고 반등할 조짐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꼬리가 아예 없이 몸통만 있는 캔들도 가끔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윗꼬리가 전혀 없이 위쪽이 몸통 끝으로 곧바로 고가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는 그 기간 종가가 곧 최고가였다는 뜻으로 장 마감 때까지 매수세가 전혀 꺾이지 않고 최고점에 거래를 마쳤다는 매우 강한 상승 신호입니다. 음봉의 경우 아랫꼬리가 없이 종가 이꼬르 저가로 끝났다면 장중 계속 하락세를 타다가 결국 최저가의 매도 압력이 몰리며 마감되었다는 의미이므로 그 역시 매우 강한 약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몸통의 크기와 꼬리의 길이는 그날 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 힘의 균형과 변화를 보여줍니다. 몸통이 길수록 한쪽 힘이 강했고 몸통이 짧으면 힘의 균형이었으며, 윗꼬리가 길면 상승 중 제동이 걸렸던 것이고 아랫꼬리가 길면 하락 중 지지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원리를 염두에 두면 이제 이어서 설명할 다양한 캔들 패턴들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캔들 패턴. 지금까지 캔들 하나하나의 구조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형태의 캔들 모양이 가지는 특징과 시사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하나의 캔들만으로도 시세 전환 신호를 주는 대표적인 형태들을 소개할 텐데요. 망치형, 역망치형, 유성형, 팽이형, 도지형 등이 기본적인 캔들 패턴에 속합니다. 이러한 개별 캔들 패턴들은 주로 현재 추세의 힘이 약해지고 반전될 가능성을 보여주거나 투자자들의 망설임을 나타내는 신호로 활용됩니다. 각 패턴이 어떤 모양이며 어떤 상황에서 등장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망치형 캔들. 망치형은 아래쪽으로 긴 꼬리를 가진 작은 몸통의 캔들을 말합니다. 마치 막대 아래에 망치머리가 달린 모습처럼 보여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아랫꼬리가 몸통보다 훨씬 길고 윗꼬리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색깔은 양봉일 수도 있고 음봉일 수도 있지만 양봉 망치형이 좀 더 강한 신호로 여겨집니다. 망치형 캔들은 주로 하락 추세의 말기나 하락 국면에서 자주 등장하며 하락 반전에서 상승으로의 전환 신호로 해석됩니다. 왜 그런 의미가 담기는지 살펴보면 한 기간 동안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크게 회복하여 결국 작은 몸통으로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낮은 가격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어 매도세를 압도했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한동안 하락하다가 어느 날 망치형 양봉이 출현했다면 그날 한때 크게 밀렸지만 저가 부근에서 이만하면 싸다는 매수 세력이 대거 들어와 가격을 끌어올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망치형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바닥을 다져가는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고 이후 주가가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망치형 캔들이 나왔다고 무조건 추세가 반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에 강한 하락세가 진정되고 수급 균형에 변화가 생겼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경고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다음 기간에 이어 양봉 상승이 확인되면 망치형이 가리킨 상승 전환 신호는 더욱 신뢰를 얻습니다.
한편 망치형과 동일한 모양의 캔들이 상승 추세의 끝부분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교수형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교수형은 긴 아랫꼬리와 작은 몸통으로 망치와 모양은 같지만 위치가 천정권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상승장의 고점에서 이러한 캔들이 나오면 장중에 큰 매도세가 출현했다가 간신히 되돌렸구나 하는 의미로 해석되어 하락 반전의 경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망치형은 하락 끝에서의 상승 신호, 교수형은 상승 끝에서의 하락 신호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망치형 캔들. 영망치형은 망치형과 정반대로 윗꼬리가 길고 아랫꼬리가 매우 짧은 형태의 캔들입니다. 말 그대로 망치를 거꾸로 세워놓은 듯한 모양이지요. 작은 몸통이 아래쪽에 위치하고 몸통 위로 긴 꼬리가 솟아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몸통 색깔은 중요하지 않지만 망치형과 마찬가지로 양봉 영망치형이 약간 더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영망치형은 주로 하락 추세의 바닥권에서 등장하며 상승 반전 가능성을 암시하는 패턴으로 여겨집니다. 하루 종일 혹은 한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을 복기해보면 장 초반에는 매도 압력으로 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시작되었지만 곧바로 강한 매수세가 나타나 가격을 위로 크게 끌어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긴 거겠죠. 다만 종가까지 그 고점을 유지하지는 못하고 다시 약간 내려온 채 마감되었기에 작은 몸통이 하단에 남은 것입니다. 즉, 매수세가 반격에 나서 일부 성공했으나 완전히 우위를 점하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망치형 자체는 매도세 약화 조짐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하락 일변도였던 흐름 속에서 처음으로 매수 측의 강한 반발이 나타났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망치형이 바닥권에 출현하면 일단 경계심을 가지고 추세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게 됩니다. 다만 종가가 아직 크게 회복하지 못한 만큼 망치형보다는 신뢰도가 낮아서 반드시 이후 나타나는 다음 캔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영망치형 다음 날에 양봉 상승이 나오면 매수세가 추세를 뒤집기 시작했다고 판단하여 비로소 상승 전환 신호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영망치형은 하락세에서 매수세의 반격 신호로 볼 수 있으며 이후 추세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초기 경고로 활용됩니다. 유성형 캔들. 유성형은 영망치형과 모양은 비슷하지만 상승 추세의 끝부분에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이름 그대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처럼 생겼다고 해서 유성형이라 부르는데 작은 몸통이 아래쪽에 있고 윗꼬리가 아주 긴 캔들입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영망치형과 동일한 형태이지만 발생 위치가 고점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반대로 망치형과 교수형의 관계와 유사하지요. 유성형의 몸통 색깔 역시 크게 상관없으나 통상 음봉 유성형이 조금 더 강한 신호로 간주됩니다. 상승 국면에서 유성형이 출현하면 이는 상승 추세가 약해지고 반전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 기간 동안 시장을 복기해보면 한때 강한 매수세로 가격이 급등하여 새로운 고가를 만들었으나 결국 그 상승분을 지켜내지 못하고 상당 부분 되밀린 채 마감한 상황입니다. 즉, 높은 가격대에서 대량의 매물이 출회되어 매도세가 매수세를 압도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성형은 이처럼 매수 우위에서 매도 우위로 힘이 넘어가는 순간에 나타나는 캔들이므로 상승 추세의 정점에서 자주 관찰되며 하락 반전의 경고 신호로 활용됩니다. 유성형이 나온 후에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상승 탄력이 약해졌나? 하고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따라서 이후 캔들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지요. 만약 유성형 다음에 이어지는 캔들이 실제로 음봉 하락으로 나타난다면 많은 투자자들이 본격적인 추세 전환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매도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결국 유성형은 천정권에서 경계해야 할 캔들 패턴으로 향후 하락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황색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팽이형 및 도지 캔들. 팽이형 캔들은 몸통이 작고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모두 비교적 길게 나타난 형태를 말합니다. 생김새가 마치 팽이가 회전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붙은 이름입니다. 팽이형은 시가와 종가가 큰 차이가 없어 작은 몸통을 이루고 대신 장중 변동폭은 있어 양쪽 꼬리가 달린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 팽이형의 극단적인 형태로 시가와 종가가 완전히 동일한 경우를 도지형 혹은 십자형이라고 부르는데 도지는 몸통이 아예 없이 꼬리만 십자 모양으로 그려지는 캔들입니다. 팽이형과 도지형이 나타나면 일반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모호하다. 즉, 투자자들의 힘이 균형을 잃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몸통이 작다는 것은 매수와 매도의 최종 승부가 나지 않았다는 뜻이고 동시에 꼬리가 위아래로 달렸다는 것은 한때는 위로도 아래로도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국 원점 부근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팽이형은 거래 당일에 매수 매도 세력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도지형은 특히 완벽한 무승부에 가까운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팽이형, 도지형 캔들이 뚜렷한 추세가 진행 중인 시점에 등장하면 추세의 힘이 약해지고 잠시 쉬어가는 국면일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상승 추세 중에 연속된 큰 양봉이 나오다가 갑자기 팽이형 또는 도지가 나타났다면 추세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거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 끝에 도지가 나오면 더 이상 하락하기를 망설이는 매도 매수 균형 상태가 됐음을 의미하며 향후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다만 팽이형이나 도지형은 그 자체만으로 강력한 매매 신호를 주기보다는 맥락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 패턴입니다. 특히 거래량이나 다음 날의 주가 움직임 등을 함께 고려해서 진짜 추세 전환 신호인지 일시적인 조정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후에 설명할 여러 반전형 패턴들에서도 도지나 작은 팽이가 첫 신호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의 존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망치형, 역망치형, 유성형, 팽이형, 도지형 등 단일 캔들의 모양으로 판단하는 기본 패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두 개의 캔들만 보고도 국면 전환이나 추세의 힘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 캔들 차트의 묘미인데요. 하지만 보다 신뢰도 높은 신호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캔들이 조합된 패턴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2개 이상의 캔들이 만들어내는 복합 패턴들 중 특히 추세의 반전을 알려주는 패턴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반전형 캔들 패턴. 반전형 캔들 패턴이란 말 그대로 기존의 추세가 반대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캔들 배열들을 가리킵니다. 앞서 살펴본 망치형이나 유성형도 넓게 보면 반전 신호에 속하지만 여기서는 특히 보다 강한 추세 전환의 징후로 여겨지는 패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 같이 하나의 강한 캔들로 시세 전환을 암시하는 경우와 상승 장악형과 하락 장악형처럼 2개의 캔들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대표적인 반전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은 차트상에서 시세의 고점이나 저점 부근에서 자주 출현하며 투자자들에게 추세가 바뀔 수 있다는 신호를 줍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장대 양봉 캔들. 장대 양봉은 말 그대로 아주 길고 큰 양봉 캔들을 뜻합니다. 몸통이 크고 꼬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큼직한 상승봉이 차트에 나타나는 것이죠. 특별히 복잡한 패턴이 아니라 캔들 하나의 크기로 판단하는 것이지만 워낙 강력한 신호이기에 반전 패턴의 하나로 분류합니다. 장대 양봉은 일반적으로 하락 추세의 마지막 단계에서 등장하면 추세 전환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오랫동안 이어지던 하락장이 어느 날 갑자기 매우 큰 폭의 상승으로 끝났다면 이는 시장 분위기가 극적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내리막을 걷던 주가가 어떤 계기로 단숨에 장대 양봉을 세웠다면 투자 심리가 극적으로 개선되고 새로운 매수세가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트상 바닥권에서의 장대 양봉은 흔히 시세가 바닥을 찍고 튀어올랐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또한 장대 양봉은 그 자체로 강력한 모멘텀을 나타내므로 추세 전환뿐 아니라 새로운 상승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대 양봉이 발생한 날을 기점으로 하락은 끝났다, 본격 반등이 시작됐다는 확신을 가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를 더 확실히 하려면 이후 며칠간 추가적인 상승 추세,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 형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래량과 함께 판단하는 일입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역대급 거래량이 수반되었다면 이는 세력이 대규모로 매수에 가담했음을 시사하므로 더욱 신뢰할 만한 반전 신호가 됩니다. 반면 거래량 없이 소수만의 거래로 만든 장대 양봉은 다소 왜곡된 신호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실전주의점에서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장대 양봉은 침체되었던 시장에 강한 매수세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로 특히 하락장에서의 추세 반전을 알려주는 매우 직관적이고 강력한 패턴입니다. 장대음봉 캔들. 장대음봉은 장대 양봉과 반대로 매우 길고 큰 음봉 캔들입니다. 몸통이 크고 붉은 기운 없이 파랗게 칠해진 큰 봉으로 나타나죠. 이 패턴 역시 뚜렷한 하나의 캔들만으로 구성되지만 추세 정점에서의 하락 반전 신호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장대음봉은 특히 상승 추세의 마지막 국면이나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 출현하면 하락 추세로의 전환 신호로 여겨집니다. 오래 상승해오던 주가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음봉으로 급락 마감했다면 이는 그동안 누적되었던 상승 에너지가 꺾이고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정점에 달한 뒤 급격히 매도세로 바뀐 날, 혹은 악재로 인해 시장 분위기가 급반전한 날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장대음봉이 나타나면 심리적으로도 시장 참가자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전날까지 낙관적이던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경계심과 두려움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대 음봉 이후에는 매수세가 위축되고 주가가 일정 기간 하락세를 타기 쉬운데요. 결국 장대 음봉은 상승세를 멈추게 하는 방아쇠 역할을 하며 이후 하락 추세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이 패턴도 거래량을 함께 보면 더욱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점 부근의 장대 음봉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이 실렸다면 이는 세력들이 대거 이탈하며 물량을 던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추세가 끝났구나 하고 많은 이들이 인식하게 되므로 하락 반전의 신호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반면 거래량이 적은데 가격만 쑥 떨어진 음봉은 일시적인 이벤트일 수도 있으니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요. 정리하자면 장대 음봉은 그동안의 상승 장세에 제동을 거는 강력한 하락 신호이며 특히 고점권에서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패턴입니다. 상승 장악형. 상승 장악형은 대표적인 쌍캔들 반전 패턴으로 두 개의 캔들이 조합되어 나타납니다. 먼저 첫날 혹은 이전 기간이 작거나 중간 크기의 음봉이 나타나고 다음 날에 훨씬 큰 양봉이 출현하여 이전 음봉의 범위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형태입니다. 말 그대로 두 번째 날의 양봉이 첫 번째 날의 음봉을 장악해버렸다고 해서 장악형이라 부릅니다. 이 패턴은 주로 하락 추세의 마지막에 등장하여 상승 반전을 알려주는 매수 신호로 간주됩니다. 상승 장악형을 좀 더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며칠간 하락 추세에 있었고 첫째 날에도 음봉으로 약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 상황이 달라집니다. 시초가는 전날 종가보다도 낮게 시작했는데 즉 갭 하락 출발을 말합니다. 장중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 주가를 반등시켰고 결국 종가는 전날의 시초가를 넘어설 만큼 높이 상승하며 마감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둘째 날 양봉의 몸통이 전날 음봉의 고가부터 저가까지를 모두 포함하게 되겠지요. 차트로 보면 작은 파란 봉 옆에 큰 빨간 봉이 세워져서 빨간 봉이 파란 봉을 완전히 감싼 모습이 됩니다. 이러한 상승 장악형 패턴이 갖는 의미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매도세가 우세해서 가격이 내렸는데 불과 하루 만에 매수 세력이 전세를 역전시켜버린 것이니까요. 하락 추세에 제동이 걸리고 매수 측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는 분명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틀째 나타난 양봉의 거래량이 많았다면 그 신호의 신뢰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시장의 큰 손들이나 다수의 투자자가 더 이상의 하락은 매수 기회라고 판단하여 적극 매수에 나섰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상승 장악형이 나오면 투자자들은 드디어 바닥이 확인되는구나 하고 기대감을 갖게 되고 따라서 이후 주가가 반등 국면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론 다음날 추가 상승이나 다른 보조지표의 확인 등 추가 근거를 함께 보면 더 좋겠지만 많은 차티스트들이 상승 반전 패턴 중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로 상승 장악형을 꼽을 만큼 일단 출현 자체로 시장 심리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요약하면 상승 장악형은 이틀에 걸친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로서 하락장에서 나타나면 상승 추세로의 반전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패턴입니다. 하락 장악형. 하락 장악형은 상승 장악형과 반대되는 개념의 쌍캔들 패턴입니다. 첫째 날에 작고 짧은 양봉이 나오고 다음 날 그보다 훨씬 큰 음봉이 나타나서 앞의 양봉을 완전히 뒤덮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둘째 날의 큰 음봉 몸통이 첫째 날 양봉의 고가부터 저가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 하락 장악형으로 정의됩니다. 이 패턴은 상승 추세의 끝자락이나 고점권에서 등장하며 향후 하락 반전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매도 신호로 해석됩니다. 상황을 예로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주가가 상승세였고 전날에도 소폭이지만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 시초가는 전날 종가보다 높게 출발했으나 즉 갭상승 출발하여 곧 매도세가 강하게 쏟아져 나와 주가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결국 종가는 전날 시초가보다도 아래에서 형성되어 큰 음봉으로 마감했지요. 이틀째 음봉의 몸통이 앞날 양봉의 전체 범위를 삼켜버린 모양이 됩니다. 차트에는 작은 빨간 봉 옆에 큰 파란 봉이 서 있고 파란 봉이 빨간 봉을 완벽히 덮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락 장악형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전날까지 존재하던 매수 우위 분위기가 하루 만에 매도 우위로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즉, 주가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고 이제 매도 세력이 힘을 잡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주가 고점 부근에서 나타났다면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추세가 꺾였나 보다 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상승장에서 급작스런 하락 반전 조짐이 나타난 것이니 당연히 경계심을 높일 수밖에 없겠지요. 이 패턴 역시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만약 하락장악형의 둘째 날 음봉의 거래량이 크게 실린 경우라면 이는 상승 추세의 주역들이 대거 빠져나갔다는 강력한 증거로 여겨지므로 이후 하락으로 추세 전환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반면 거래량이 적다면 아직 확신하기 이르니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락 장악형은 상승 흐름에서 매도세의 반경 및 우세 전환을 보여주는 패턴으로 추세 정점에서 하락 반전을 암시하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고점 영역에서 하락 장악형이 등장하면 기존의 상승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매도 관점을 준비해야 할 때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추세 반전형 캔들 패턴의 주요 예시들을 살펴봤습니다. 망치형, 역망치형, 유성형, 그리고 장대 양봉, 음봉, 상승 장악형, 하락 장악형 등은 모두 차트 흐름이 상승에서 하락으로 또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경고 신호들입니다. 물론 이 신호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반드시 추세가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많은 경우에 유의미한 전환점에 이러한 패턴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서 크게 강조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추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속형 패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속형 캔들 패턴. 이번에는 지속형 추세 유지형 패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속형 패턴이란 말 그대로 현재 진행 중인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캔들 조합들입니다. 상승 추세라면 그 상승이 계속될 조짐, 하락 추세라면 계속 하락할 조짐을 보여주는 것이죠. 추세의 중간 휴식기나 조정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며 추세가 곧 재개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로 활용됩니다. 대표적으로 갭 패턴과 세개 캔들이 연속된 패턴, 그리고 삼법형 패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갭. 갭은 차트를 볼 때 가격 사이에 뻥 뚫린 빈 공간이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주가의 시초가가 전날 종가보다 훨씬 높거나 낮게 형성되면 두 가격 사이에 겹치지 않는 구간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갭입니다. 즉, 이전 거래일의 가격 영역과 겹치지 않게 가격이 뛰어오르거나 떨어져 시작할 때 차트에 빈 공간이 보입니다. 갭은 왜 발생할까요? 주로 호재나 악재 같은 중요한 뉴스로 인해 투자자들의 심리가 단번에 바뀔 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에 매우 좋은 소식이 발표되면 다음 날 시장이 열리자마자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높은 가격에라도 사려들겠죠. 그 결과 전날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첫 거래 시가가 체결되고 차트에는 두 가격 사이에 상승 갭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심각한 악재가 나온 경우 많은 사람들이 팔고자 하므로 매수 호가가 크게 낮아져 전일 종가 대비 훨씬 낮은 시초가가 형성되어 하락 갭이 생깁니다. 갭이 발생한 자체만으로도 추세에 힘이 실렸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특히 상승 추세 도중에 나타난 상승 갭은 그 추세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신호로 봅니다. 강한 매수세로 가격이 껑충 뛰었다는 뜻이므로 당분간 추세를 따라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갭을 주가 지속형 갭 또는 돌파 갭, 진행 갭 등으로 부르며 상승장의 추세 강화 신호로 여깁니다. 반면 하락 추세 중에 발생한 하락 갭 역시 매도세에 불이 붙어 급락한 상황이므로 추세 지속 또는 가속 악화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갭이 추세 지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진 갭이라 하여 추세의 마지막 급가속 후 반대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너무 가파르게 오른 상승장의 말미에 대량 거래를 동반한 큰 상승 갭이 발생한 뒤 오히려 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일이 있지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추세 중간에 생긴 갭은 긍정적으로 추세의 지속 신호로 해석하는 게 보통입니다. 갭이 발생한 후 며칠 내에 그 갭을 메우지 않고 즉 가격이 되돌아오지 않고 갭 영역 위 혹은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거래가 이어진다면 해당 갭은 추세 지속의 신뢰도 높은 신호로 간주됩니다. 투자자들은 이 갭이 돌파 갭인지 소진 갭인지 판단하기 위해 갭 발생 직후의 거래 양상과 거래량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적당하고 추세적인 움직임 속에서 발생한 갭은 지속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갭 상승과 갭 하락은 시장 심리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긴 결과이고 대개 추세가 힘을 받을 때 나타납니다. 상승 추세 중 상승 갭은 추가 상승 에너지가 붙었다는 신호로 하락 추세 중 하락 갭은 추가 하락 압력이 커졌다는 신호로 해석되곤 합니다. 연속 삼봉 패턴 적삼병과 흑삼병. 연속 삼봉 패턴은 이름 그대로 3개의 연속된 캔들로 구성되는 패턴입니다. 주로 언급되는 것이 적삼병과 흑삼병인데요. 이는 각각 3개의 붉은 병사와 3개의 검은 병사라는 뜻의 일본식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 세 개의 양봉이 연달아 나타나는 패턴과 세 개의 음봉이 연달아 나타나는 패턴을 가리킵니다. 먼저 적산병부터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양봉 3개가 연속으로 나타나되 각각 이전 봉이 종가보다 높은 종가로 마감하고 가능하면 몸통도 점점 커지는 형태라면 이상적인 적산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은 강력한 상승 추세의 시작 또는 상승 추세의 지속 신호로 여겨집니다. 특히 하락 추세 이후 바닥권에서 적산병이 등장하면 마치 하락장에 구원군 3명이 등장한 것처럼 시장에 활기가 돌고 새로운 상승 국면이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연일 매수세가 우위를 점하며 가격이 꾸준히 높아졌다는 것은 이제 투자 심리가 완전히 반전되어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기울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흑산병은 음봉 3개가 연속으로 나오는 패턴입니다. 연일 종가가 낮아지며 큰 음봉들이 이어지면 이는 하락 추세의 시작 또는 하락 지속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긴 상승 추세 후 고점권에서 흑산병이 나타나면 상승장을 이끌던 주체들이 연일 빠져나가고 있고 시장이 급격히 약세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3일 또는 3개의 기간 연속으로 매도세가 압도한다는 건 투자자들의 심리가 완전히 냉각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흑산병은 향후 하락 추세가 지속되거나 더 가팔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삼봉 패턴들은 그 연속성 때문에 신뢰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하루 이틀은 우연이나 일시적 충격일 수 있어도 3일 연속 같은 방향의 강한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것은 추세의 힘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2포인트 메이크, 어라인, 3포인트 메이커, 트렌드라는 말이 있는데 3개의 연속 캔들로 방향이 확인되면 많은 투자자가 그쪽으로 추세가 굳어졌다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다만 삼봉 패턴이 나타난 후에는 일시적인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산병 후에 단기 과열로 잠깐 조정이 올 수 있고 흑산병 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이전과 달리 새로운 추세 방향으로 기울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 전략을 수립할 때 이러한 신호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승 3법형. 상승 3법형 패턴은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타나는 조정과 지속의 과정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이름에 석삼자가 들어가지만 반드시 3개의 캔들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하나의 큰 양봉과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개, 주로 3개 작은 음봉들, 그리고 다시 큰 양봉으로 구성됩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서 약간의 조정에서 재상승의 그림이 캔들 몇 개로 압축되어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상승 3법형의 이상적인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강한 양봉이 하나 나옵니다. 현재 추세가 상승임을 나타내는 추진봉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음봉들이 3개가량 연달아 나타납니다. 이 작은 음봉들은 이전 큰 양봉의 가격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조정은 되되 직전 큰 양봉의 저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 요구됩니다. 이는 조정 기간에도 매수세가 기본적으로 가격을 지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비교적 큰 양봉이 등장하여 이전의 작은 조정봉들의 고점을 돌파하며 마감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양봉에서 약한 조정, 다시 큰 양봉으로 상승 재개라는 흐름이 완성됩니다. 이 패턴의 의미는 상승 추세 중 일시적인 숨 고르기 후 다시 추세 지속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없고 중간중간 쉬어가는데 상승 3법형은 건강한 조정 후 추세가 이어지는 형태인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정 국면에서 성급히 매도하지 않고 버틴 매수자들이 최종 승리하여 다시 가격을 끌어올린 모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승 추세에 신뢰를 부여하며 다음 단계 상승에 대한 확신을 높여주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상승 3법형이 나타나면 기술적 분석가는 이 추세는 강하구나. 매도 압력을 잘 소화했고 이제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세 매매자라면 이러한 패턴이 보이면 조정 시 매수 기회로 활용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유지하며 추세 지속을 노리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정 기간에 거래량이 줄고 가격 낙폭이 제한적이어야 진정한 상승 3법형으로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조정 중 낙폭이 깊거나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패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요약하자면 상승 3법형은 상승 조정 상승의 교과서적인 형태로서 상승 추세의 지속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유용한 패턴입니다. 하락 3법형. 하락 3법형은 상승 3법형의 정반대 버전입니다. 즉, 하락 추세 속에서 잠시 반등 조정 후 다시 하락 지속되는 패턴을 말합니다. 구성 요소도 마찬가지 원리인데요. 큰 음봉 하나, 작은 양봉 여러 개,
흔히 3개, 다시 큰 음봉 순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먼저 강한 장대 음봉이 하나 나옵니다. 기존 하락 추세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봉이죠. 이후 며칠간 작은 양봉들이 연달아 등장합니다. 이 양봉들은 앞선 큰 음봉의 범위 안에서만 상승하고 그 음봉의 고가를 넘지 못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하락 추세 중 잠깐 반등이 나타났지만 그 반등은 이전 낙폭을 완전히 만회할 정도로 강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큰 음봉이 출현하여 이전에 반등했던 작은 양봉들을 모두 집어삼키며 이전 저점도 갱신하거나 근접하게 마감합니다. 이렇게 되면 차트에는 급락, 소폭 반등, 재하락의 흐름이 새겨집니다. 하락 3법형의 의미는 당연히 현재의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것은 일시적 조정에 불과했고 결국 매도 세력이 다시 시장을 장악하여 하락을 이어갔다는 메시지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하락 추세 도중 반짝 반등에 속아 매수했다가 다시 큰 하락에 당하는 경우가 흔한데 하락 3법형은 그런 위험을 경고하는 패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하락 3법형을 보면 역시 추세가 쉽게 바뀌지는 않는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급한 저가 매수보다 추세 추종적 매도 전략을 이어가거나 혹은 관망을 선택하게 됩니다.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는 이 패턴이 확인되면 하락 추세가 재확인된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하락 목표치를 계산하거나 다음 지지선을 찾는 식으로 대응을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반등 국면에서 거래량이 적고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다면 이상적인 하락 3법형으로 간주되어 신뢰도가 높습니다. 마지막 큰 음봉이 나오기 전에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가 음봉과 함께 다시 거래가 늘면 더욱 확실한 신호로 여겨지지요. 정리하면 하락 3법형은 하락, 약한 반등, 하락 재개의 전형적인 패턴으로서 현재 하락 추세가 유효하며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섣부른 매수 진입을 자제하고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형 패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캔들 차트에는 현재 추세가 꺾일지, 이어질지에 대한 단서를 주는 다양한 신호들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패턴들이 어떤 맥락에서 출현했는지와 함께 다른 지표나 거래량 등 부가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캔들에 대한 기본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추세와 거래량, 패턴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트데스크였습니다.